솔직히 계산해 봅시다. 4년제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 1명을 채용해서 회사의 수익에 기여하는 1인분으로 만드는데 얼마가 들까요? 인사관리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채용 비용과 교육비, 그리고 그가 제 몫을 하기까지 선배 사원들이 투입해야 하는 멘토링 시간의 가치까지 합치면 평균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기간은 최소 8개월에서 1년이 걸리죠. 그런데 여기 월 $30,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짜리 AI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결제 버튼을 누르는 즉시 입사 3년차 대리의 퍼포먼스를 냅니다. 4대 보험도 필요 없고 퇴직금도 없으며 무엇보다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라며 1년 만에 퇴사할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하지만 잔인한 생존 본능입니다. 오늘 다큐멘터리에서는 왜 기업들이 사람이라는 변수 대신 AI라는 상수를 선택하고 있는지 그 불편한 경제학을 직무별 현장 데이터를 통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조용한 채용 동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기업들은 이제 가능성을 가진 신입을 뽑아 가르치는 것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업 성장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유능한 시니어가 주니어를 가르치고 그 주니어가 성장해서 회사의 허리가 되는 선순환 구조였죠. 하지만 이 공식은 2가지 이유로 깨졌습니다. 첫째는 잦은 이직으로 인한 교육 비용의 증발이고 둘째는 AI의 압도적인 학습 속도입니다. 구체적인 현장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개발 직군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신입 개발자의 첫 6개월은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코드를 짜는 시간보다 선배에게 물어보고 에러를 잡는 시간이 더 길거든요. 선배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 업무 시간의 30%를 신입 교육에 써야 합니다. 2사람분의 인건비가 동시에 투입되는 구조죠. 하지만 기셔브 코파일럿스 같은 AI 코딩 도구를 도입한 기업들의 데이터는 충격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 도구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업무 완료 속도가 55% 더 빨랐습니다. 단순히 속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입 개발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 보안 취약점 체크나 기본적인 코드 구조 설계를 AI는 실수 없이 해냅니다. 이제 팀장급 시니어 개발자 1명이 AI를 부조종사로 두고 신입 개발자 3명에서 4명이 하던 코딩 물량을 혼자 처리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신입이 설 자리가 물리적으로 사라진 것이죠. 다음은 디자인과 크리에이티브 영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가성비의 전쟁터입니다. 마케팅 에이전시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입 디자이너에게 여름 시즌용 청량한 느낌의 음료 광고 배너 5개만 만들어와 라고 지시하면 보통 이틀 정도 걸립니다. 시안을 가져오면 수정하고 다시 작업하고 폰트 바꾸고 일주일이 훌쩍 가죠. 그런데 미드전이나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같은 생성형 AI는 어떨까요?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파스텔 톤의 청량한 음료 광고, 고해상도 5가지 버전이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1분 안에 4장의 고퀄리티 시안이 나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주는 신입 디자이너보다 월 4만 원짜리 AI가 내놓는 시안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더 무서운 건 저작권 이슈입니다. 게티 이미지 같은 기업들은 자체 보유한 수억 장의 이미지로 학습된 AI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걱정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미지를 무제한으로 생성해주죠. 이제 기업은 그림을 그리는 손이 필요한 게 아니라 AI가 만든 결과물 중 최상의 것을 고르는 눈을 가진 디렉터만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영업과 고객 지원 분야의 데이터는 더 구체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스웨덴의 핀테크 기업 클라라의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이 회사는 AI 챗봇 도입 1달 만에 충격적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AI 챗봇이 무려 상담원 700명이 하던 업무량을 혼자서 처리했습니다. 처리 건수는 230만 건에 달했죠. 더 놀라운 건 고객 만족도였습니다. 인간 상담원과 동일한 수준의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문제 해결 시간은 평균 11분에서 2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클라라는 이 AI 도입으로 연간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530억 원입니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아 교육하고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그들을 관리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AI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업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일즈포스의 AI 아인슈타인은 고객의 이메일 패턴을 분석해 구매 확률이 가장 높은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멘트로 메일을 자동 발송합니다. 신입 영업사원이 맨땅에 헤딩하듯 콜드콜을 돌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직관은 이제 비용 낭비로 치부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경영자들이 AI 라이선스 결제를 선호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자산의 축적입니다. 사람은 회사를 떠나면 그 사람이 가진 노하우와 경험도 함께 나갑니다. 인수인계 문서를 남긴다고 해도 암묵지라고 하죠. 머릿속에 있는 감각까지 남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사내 데이터를 학습시킨 AI 모델은 회사가 성장할수록 더 똑똑해집니다. 직원이 AI와 대화하며 업무를 처리한 모든 과정은 데이터로 남아 회사의 영구적인 자산이 됩니다. 10년 일한 직원은 퇴사할 수 있지만 10년 학습한 AI는 영원히 회사에 남아 퍼포먼스를 냅니다. 경영자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이 있을까요? IBM의 CEO 아빈드 크리슈나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후 5년 내에 AI로 대체 가능한 백오피스 업무의 신규 채용을 중단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거대한 흐름의 예고편입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생성형 AI가 전 세계 3억 개의 정규직 일자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인간 없는 효율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신입사원은 짐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우리 사회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들이 AI 라이선스를 결제하는 이유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비효율적인 사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업이 진짜로 찾고 있는 신입사원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엑셀 함수를 달달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 AI가 3초 만에 만들어낸 결과물이 사실인지 검증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결과를 비즈니스에 연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과거의 신입사원이 선배의 어깨 너머로 일을 배웠다면 지금의 신입사원은 AI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AI는 경쟁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뤄야 할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월 4만 원짜리 AI 라이선스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라이선스를 결제하고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결국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업들이 비싼 돈 들여 AI를 결제하는 이유, 그것은 그 도구를 활용해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진짜 인재를 기다리고 있다는 시그널일지도 모릅니다. 신입사원이 짐이 되는 시대, 하지만 그 짐을 벗어던지고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 역시 기술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짐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AI라는 날개를 단 파일럿이 되시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